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장 초반이 흔들기 이후 오전 10시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종합주가 지수 4,100포인트에 안착하였고 해외 시장은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양매도 장세를 거듭하면서 변동성을 죽여갔습니다. 한편 우리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현대차를 대량 매수했는데 이걸 보고 현대차의 자율주행 담당자가 해고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현대차가 올라왔다라고 하는데요. 야, 아무리 다양한 시각과 해석이 있다지만 이런 아전 인수는 좀 심하다 싶어요. 글로벌 피어 그룹이 이번 주 내내 빈집털이를 하면서 올라간 것을 따라간 것이라고 보는데요. 자,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시가 갭다운 출발 후 초반 30분 동안은 방향성을 잡지 못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매수한 등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매수를 하긴 했지만 매수세가 강화된 것은 오전 10시 이후였고 그전에는 선물시장이나 현물시장 모두 외국인이 방향을 잡지 못하면서 변동성만 조금씩 빼기 시작했어요. 변동성 또한 오전 30분 동안이 흔들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빠지면서 27포인트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하락할 장은 아니고 혹여 시장이 위로 돌기만 한다 그러면 쫙 뻗겠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오전 10시까지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 개점 휴업하다시피 거래를 하지 않다 보니 롱으로 따라간다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10시 이후 시장이 572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 롱을 잡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선물 베이시스가 급격히 개선되게 됩니다. 외국인들은 이후 선형적 매수를 하면서 선물도 현물도 모두 1조가량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선물 미결제 약정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었죠. 특히 10시 30분 이후의 선물 매수는 미결제 약정이 감소를 동반한 매수였기 때문에 숏을 잡았던 트레이더들이 던지고 나온 것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즉 지난 11월 20일과 어제 만들었던 573포인트의 수평선에서 이번 주 고점이 형성된다고 본 투자자들이 쌓았던 숏 포지션을 이거는 주말을 앞두면서 손절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지수가 오버슈팅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선물 미결제 약정은 장중 내내 감소를 거듭하였지만 종합주가 지수 4,100포인트는 좀 오버액션이었다라고 본 것인지 외국인들이 마감 동시 효과 무렵에는 롱 포지션을 좀 축소하면서 이때 미결제 약정이 1,200개가량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건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봐요. 옵션 시장 보기 전 현물 시장에서 현대차가 목요일에 6%, 금요일에는 10% 폭등을 했는데 이에 대해 현대차의 자율주행 부문 사장이 퇴사한 것을 놓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것이 호재라고 해석되어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와, 이런 내용이 텔레그램으로 돌아다닌다니 참 세상엔 대단한 크리에이터가 많구나 싶어요. 개별 종목 한 사람들은 글로벌 매크로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게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면 진짜 아니죠. 제가 전 세계 종목을 최소한 업종 상위 종목들만이라도 유럽 세션, 미국 세션 나누어서 훑어보는 이유는 글로벌 피어 그룹이 변화가 각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가령 유럽이 방산 주식에 힘이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 증시 방산도 힘이 빠지는 시기예요. 또 최근 자동차 업종이 계속 등락을 거듭하다가 수요일부터 스텔란티스를 중심으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목요일에는 벤츠, BMW까지도 움직이고 그때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저께 시황에서 이것은 연중 내내 자동차 업종에 대한 숏이 쌓인 것들이 빠르게 청산되고 있는데 워낙 가격이 싸니까 한번 튀면 강하게 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따 유럽 세션 리뷰할 때 부연하겠지만 오늘도 스텔란티스와 벤츠, BMW는 폭등을 이어갔어요. 즉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서만 현대차를 산 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업종에 대한 숏을 치우기 시작한 것이죠. 관세 이슈가 올해의 핵심 재료로서는 소멸되었다. 이런 것이 트레이딩에 반영된 것이에요. 물론 해석은 자유로워요. 하지만 저는 주식하는 사람들도 매크로는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마켓메이커들이 확실히 지수 상승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오전 10시까지는 하단 배리어를 565포인트까지 끌어올리면서 하락은 없다 이런 걸 외치는 풋옵션 미결제 약정 늘리기에 집중했지만 이후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니까 상단 배리어를 간만에 585로 롤링업을 했어요. 그리고 하단 배리어는 무려 570포인트로 롤링업을 했습니다. 옵션 만기까지 이제 4거래일 남은 상황에서 악재 같은 것은 없다라고 보는 것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상단 배리어 580포인트에 도달했더라 하더라도 굳이 롤링업 할 것까지는 없었다라고 보는데도
마켓 메이커들이 지난 11월물에서 오지게 당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인지 상승 리스크를 선행해서 관리하는 것 같아요. 지수 상승의 변동성이 계속 죽어서 V코스피 지수는 26포인트대까지 내려가는데 혹시라도 연말 랠리가 나온다 그러면 V코스피 지수는 다음 주에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V코스피 지수는 만기주에 들어서면 근월물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차근월물 비중이 늘어나죠. 그래서 다음 주에 V코스피 지수가 얼마 죽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은 여전히 연말 랠리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반대로 지수가 하락 전환인데도 V코스피 지수가 살아나지 못한다. 그러면 시장은 연말 랠리 대신에 550포인트까지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기나긴 박스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리뷰로 갈게요. 유럽 증시는 갭 상승 후 또 좁은 박스 내에서 머물다가 오전장을 상승 방향으로 돌리면서 미국 세션 개장 전에 유로스톡스 50 지수 기준 5,755포인트의 주봉 고가를 갱신하게 됩니다. 변동성 또한 15.85포인트까지 내려가게 되는데요. 와우,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수치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독일 증시만 자동차주 위주로 강세를 보였을 뿐 나머지는 그저 변동성 매도만 나왔지 크게 오르지 못했어요. 게다가 유럽 마감 1시간 전 강한 차익 실현성 매도가 나오자 미국 증시도 하락하고 유럽도 하락하고 결국 현물은 약 보합선에서 마감하게 됩니다.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뉴스플로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다음 주에 있을 FOMC 이벤트를 두고 차익 실현을 한 것이 눌림이 이유다라고 하는데요. 그냥 이번 주의 경제 지표를 모두 무시하고 시장이 쉬지 않고 변동성을 눌러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익 실현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주식시장이 대책 없는 강세 흐름과 달리 채권시장은 오늘도 빠지면서 드디어 채권 변동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브 인덱스는 67.28포인트로 2.4% 상승했어요. 물론 연중 최저점을 어제 찍고 살짝 고개를 든 정도에 불과하지만 주식시장은 다음 주 FOMC에서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보는데 채권시장은 혹시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특히 유로존 장기 채권이 다시 연중 신저가를 갱신할 가능성인 상황에서 미국 국채도 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대책 없이 밀리게 될 것 같은데요. 자연스러운 해지성 변동성 매수가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오늘도 채권시장의 움직임은 PC 물가지표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나 기대 인플레이 이런 경제지표에는 별다른 영향받지 않았다라고 봐요. 이미 아시아 세션 중반부터 채권 매도가 쌓이기 시작해서 유럽 세션에서 유로존 국채가 눌릴 때부터 국채 선물이 따라 내려갔어요. 즉 이번 주 내내 그랬던 것처럼 이런 채권 매도 수급으로 눌린 것이지 경제 지표가 채권 시장이 거대한 방향을 뒤집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오지 달러가 11거래일째 상승을 이어갔어요. 이것도 최근 일어나고 있는 올해의 트레이딩 언와인드 결과로 보는데요. 올해 EM 통화나 원자재 통화에 대한 강세 기대감이 컸었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들 통화는 징그러운 박스권에 갇혔어요. 그러다가 11월 마지막 주부터 변동성이 빠르게 빠지면서 이들 통화에 쌓인 숏 포지션이 빠르게 걷히게 됩니다. 특히 이번 주 초에 0.6550 레벨을 돌파하면서 다른 통화상들과 달리 오지달러의 옵션 베리어가 터지면서 변동성이 폭발했고 그 덕에 오지달러만 2주 연속 상승하게 됩니다.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통화시장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결과 인플레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 그것이 원자재 통화의 강세 이유라고 해요. 그런데 유로화나 엔화는 눌렸죠. 역시 올해 내내 있었던 DM 통화와 EM 통화의 다이버전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실버가 이틀간의 조정을 이겨내고 미국 세션 초반 연중 신고가 갱신을 이어갔어요. 3% 넘게 올랐었죠. 근데 유럽 세션 마감 무렵 차익 실현 쏟아지면서 윗꼬리를 달고 2.2% 상승에 만족하게 됩니다. 골드 또한 실버가 초반 강세를 보일 때 1.24% 상승하면서 4,290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후 강한 차익 실현성 매도가 나면서 당일 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윗골이 음봉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골드의 눌림에 골드 변동성인 GVG 인덱스는 주봉 종가 저가로 마감하면서 지난 11월이 저점마저 깨게 되는데요. 이 자리는 3분기 변동성 고점이기도 하죠. 어쨌든 20포인트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골드의 트레이딩은 한동안 재미없겠다 싶기도 합니다. 반면 구리는 계속해서 계단식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FOMC 이벤트 앞두고 달러는 약세, 채권도 약세, 원자재는 강세가 되는 것은 이것은 인플레이션 베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름도 60달러를 종가상으로 회복해서 마감하게 되죠. 게다가
천연가스는 무려 7% 폭등이 나오게 되는데요. 물론 가스도 종가 무렵에는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북반구가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이다 라고 하기에는 좀 과한 상승이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시장의 원자재 롱에 대한 트레이딩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꾸준히 올라서 유럽 세션 초반에는 전일 프리마켓에서 메타가 급등했을 때의 가격마저 나스닥이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유럽 증시가 독일이 자동차주를 제외하고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나스닥 프리마켓 호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슬슬 선물이 밀리기 시작했고요. 아시아 세션에서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할 정도로 크게 밀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유럽 증시는 오르지 못했지 전혀 밀리진 않았어요. 즉 아시아 세션에서의 미국 지수 선물 상승은 아시아의 ETF 매수자들이나 CTA들에 의해서 올라간 것이지 이게 펀더멘털로 올라간 장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장 개장 10분 전부터 브로드컴이나 마이크론 등의 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기 시작하자 나스닥 선물은 오르기 시작했고 본장 개장과 함께 5분 만에 나스닥 선물은 급등해서 일중 고점권까지 다시 오르게 됩니다. 변동성이 워낙 낮은 상황에서 빠른 매수가 들어오니까 또 잠깐 차익 실현이 나오기도 했지만 시장은 매물을 바로 받아서 당겼고 0시에 PCE 물가지표 발표 직전에 이미 일중 고점을 갱신하게 됩니다. PCE 물가지표,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그리고 기대인플레 발표됐는데 시장은 이번 주 내내 그러했듯이 이 지표에 대해서 사실상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고 약 5분 동안의 횡보 후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나스닥은 11월이 고점권인 25,868포인트까지 쉬지 않고 상승하게 됩니다. 시장이 강세 이유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에 대해서 주식시장에 매수세가 유입되었다라고 하는데 미국만 보지 말고 전체 시장을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보면 오전장의 미국 증시 상승은 일주일 내내 끌었던 변동성 매수자들이 더 이상 변동성의 눌림을 견디지 못하고 손절하면서 폭등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때 글로벌 자산군들의 흐름을 보면 골드도 강세를, 기름도 강세를, 오지달러도 강세를 보였어요. 이게 FOMC 베팅이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주의 마감을 앞두고 1시간 동안 숏 커버가 나왔다라고 봐요. 그러나 이 1시간의 숏 커버 이후 이들 자산들이 움직이면 다시 뒤집히게 됩니다. 나스닥도 눌리고 골드도 눌리고 기름도 눌리고 오지달러도 눌리게 되는데요. 물론 나스닥이나 골드가 가장 강하게 눌리고 골드나 오지달러는 그냥 가볍게 윗꼬리를 단 정도였죠. 즉 FOMC 이후에도 인플레이션 베팅은 유효하다고 보지만 그게 증시 강세와도 연결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의문인 그저 변동성 매도로 시장이 버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 초반이 푸닥거리 이후 지수는 이번 주 내내 그러했듯이 징그러운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S&P가 정말 심했죠. S&P는 6,800포인트를 향해서 지그재그를 그리다가 장 마감 10분 남겨놓고 살짝 눌려서 6,867포인트까지 빠지게 되는데요. 이 5분짜리 하락이군요. 풋옵션이 순간 더블이 나요. 그런데 딱 5분 만이었습니다. 다시 5분 만에 지수를 6,800포인트까지 끌어올리면서 콜옵션이 이번엔 더블 나고 풋옵션은 휴지가 돼요. 이때 시장이 하락하거나 반등한 이유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저 초저변동성 구간에서 제로 데이 투 익스파이어 옵션이 결제를 어떻게든 마켓 메이커들이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기 위한 그런 등락이었던 것이죠. 그나저나 이번 주 내내 매우 좁은 레인지 내에서 조심스럽게 이평을 따라서 당기고 있는데 실질 변동성에 비하면 변동성 선물 가격이 굉장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 내내 기록한 변동성 저점권인 17포인트를 과연 깰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에요. 주식시장은 FOMC를 놓고 금리 인하 가자, 연말 랠리 가자 하고 있지만 채권시장과 통화시장, 상품시장은 모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개별 종목에서는 브로드컴과 메타, 팔란티어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다음 주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시장의 관심이 구글 TPU와 그 생태계에 관심을 쏟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이번 주 글로벌 변동성 매도와 숏커버 장세가 진행되다 보니 11월에 과하게 눌렸던 이 팔란티어가 2주 연속 급반등을 하게 되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주말을 앞두고 차익 실현성 눌림이 나오면서 9만 달러를 깨게 되자 이번 주 내내 달렸던 로빈후드 마켓스 그리고 코인베이스 이런 것들은 눌림이 나오게 됩니다. 아직은 의미 있는 눌림이라 보지 않지만 FOMC 이후로 비트코인이 의미 있는 반등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년도 비트코인 전망도 그리 긍정적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금리 인하가 달러의 약세를 가져온다 해도 비트코인은 부채의 화폐화를 이겨낼 수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밀린다? 이건 그냥
이 마이클 버리가 최근에 팟캐스트에서 이야기했던 정직한 아스퍼거다운 비트코인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라는 외침이 생각나게 할 것 같아요. 제가 그 가상자산 좀 싫어하긴 하지만 나중에 시장이 알려주겠죠.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583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월요일에는 갭 상승 출발이 예상되지만 오전장에 숏 커버가 나오게 될지는 의문이에요. 마켓 메이커들이 선도해서 585포인트까지 상단 배리어를 미리 열어놓은 데다가 최근의 시장 흐름이 위클리 옵션 만기일인 월요일 목요일 이럴 때는 롱타임 스프레드를 짜서 위클리 옵션을 썰어놓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 움직임처럼 오전장 30분 또는 1시간이 상승 이후에 장중 상승분을 천천히 모두 반납하는 그런 장세가 기대되는데요. 주말간 베네수엘라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증시는 원자재 이슈보다는 반도체 이슈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연말 포지션 언와인딩이라는 움직임이 핵심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상승 마감을 오전장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 지수를 좀 당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이 587.85선을 넘어간다? 그럼 마켓 메이커들이 또 상단 배리어를 590포인트까지 롤링업하면서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 월요일 만기 위클리 콜옵션이 감마 폭발을 일으키게 되죠. 또 이렇게 되면 롱타임 스프레드 포지션이 찢어지게 되기 때문에 마켓 메이커들이 그 정도 상승은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봐요. 따라서 오전장은 올라오는 대로 매도를 조심스럽게 쌓아가다가 오후장에 포지션을 정리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변동성이 어느 구간에서 바닥을 치는지도 봐야 되는데 아시아 세션 리뷰에서 이야기했듯이 주가 지수가 눌릴 때 V코스피 지수도 함께 눌린다? 그러면 시장은 연말까지 박스장을 예상한다고 봐야 되고 반대로 주가가 오를 때 V코스피 지수도 함께 오른다? 그러면 지수는 연말까지 선물 600포인트 연중 고점에 근접하거나 어쩌면 갱신하러 간다도 봐야 돼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이번 주 한 주 내내 변동성이 좀 과도하게 눌렸다라고 보는데 채권 변동성이 아랫꼬리를 달기 시작한 데다 다음 주는 FOMC 이벤트도 있죠. 그래서 시장이 바로 빠진다기보다는 주 초에는 일단 레벨업이든 레벨 다운이든 방향성 타진을 좀 강하게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을 것으로 봐요. 그래도 굳이 방향성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면 저는 레벨업 시도를 보일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 시장에 무슨 모멘텀이 있어서 강세를 기대하냐라고 한다면 야수 같은 개인이 콜옵션 매수세를 제외하고는 도저히 상승의 이유를 찾지 못하겠어요. 혹여 아시아 세션에서 미국 지수 선물 오른다? 그러면 콜 감마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과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는 초반 랠리를 보일 수 있겠어요. 근데 반대로 눌림이 나와서 미국 증시가 본장 개장이 갭다운 맞게 된다. 그러면 이번 주 내내 그랬던 것처럼 저가 매수가 들어올까? 이거는 의문이에요. 여하튼 변동성이 바닥을 쳤는지를 확인하고 변동성이 오른다? 그러면 FOMC 이벤트 전후로 롱을 잡는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단기 매매 대응만 하는 것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시황이 스크립트를 한국 시장 개장 전에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네이버에서 델타1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시황이 스크립트를 영상이 올라가지 않는 날에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텔레그램 채널이든 네이버로든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가입 바라고요. 자, 오늘도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이상 델타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